상가 앞에 차량을 세우고 어디론가 향하는 여성. 7분여 뒤 검은 봉투를 들고 나타나 차량을 몰고 떠납니다. 하늘양을 살해한 40대 교사는 범행 당일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함께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돌봄교실에 가장 늦게 남은 김양이 표적이 됐고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2018년부터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아온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6개월간 휴직을 냈다가 돌연 20여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사는 복직 사흘 만에 학교에서 수업을 맡기지 않아 짜증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5일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는가 하면 이튿날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범행 당일 오전 현장 조사를 나온 교육당국은 교사 분리 조치를 권고하고 가해 교사에게 교감 옆자리에서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8살 어린이가 학교 안에서 해당 교사로부터 무참히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응급 심리 상담 지원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백상윤입니다. 학원으로부터 김양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곧바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을 확인하자 김양이 학교에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변 소리 기능을 켰더니 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여성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 등이 들렸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이 듣지 않을까 김양 휴대전화에 알람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여자의 거친 숨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제가 알람을 울리니까 알람을 강제적으로 끄기 위해서. 하지만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 수색은 인근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16차례의 위치 추적에서 휴대전화 위치가 아파트에서도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위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나오고 병설 유치원도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수색하려고 보니까 비슷한 시각 교직원들도 학교를 뒤졌지만 범행 현장인 시청각실 내부 비품 창고는 지나쳤습니다. 평소 잠겨 있어 출입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시간 동안 찾아다녔는데 하늘이를 못 찾았어요. 20m 거리입니다. 학교 내부를 좀 더 빨리 꼼꼼하게 수색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집에 있지를 못하고 왔어요. 학교 앞엔 국화꽃과 메모, 인형들이 쌓였고 충격에 휩싸인 시민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오후 4시 반쯤 1학년 김하늘 양은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된 2층 돌봄교실에서 나왔습니다. 1층 현관에서 학원 차량 기사를 만나기로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시 40분쯤 김양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학원 기사 연락에 학교 측은 김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양을 못 찾은 학교 측은 4시 50분쯤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고 학원에서도 아이가 안 보인다는 연락을 받은 가족은 5시 15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8분 뒤 학교에 도착한 경찰이 김양 수색에 나섰고 주변 아파트로 수색 반경을 넓혀가던 5시 45분쯤 하늘양 할머니가 돌봄교실에서 20m 떨어진 시청각실에서 피가 묻은 가해 교사와 맞닥뜨렸습니다. 하늘양의 소지품을 발견한 할머니가 아이를 봤냐고 물었지만 가해 교사는 못 봤다고 둘러댔습니다. 문을 열었고요. 너무 깜깜한 비품 창고다 보니까 어머니가 플래시를 켜서 보니까 아이의 가방과 물통을 확인하고 할머니의 연락을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청각실 문은 잠겨 있었고 문을 뜯어내자 흉기에 찔린 하늘양과 가해 교사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돌봄교실을 떠난 지 1시간 만에 불과 20m 떨어진 학교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늘양을 살해하고 자해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가해 교사는 하늘양을 직접 가르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경찰은 가해 교사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정부는 20년 전부터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가 불가능한 교원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 작업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과 의료인, 법률인 등 전문가들이 함께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교사의 직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하는 형태입니다. 위원회 개최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미리 교육청 감사 등에서 장기적으로 정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받은 교원들만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교원 스스로 질병휴직을 선택하면 제외됩니다. 본인이 선제적으로 저는 병가를 쓰게 됐습니다. 질병휴직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 위원회가 열리기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대전교육청은 2015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었고 2021년 도입한 서울교육청에선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에 각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애도의 뜻을 표한 가운데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